퓨처셀프 인생 특강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 동기부여 진짜 장난 없습니다. 진짜 제가 제대로 동기부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목에서 다 나와요. 책 한 권을 딱 하루에 끝장내면 벌어지는 일. 이게 1일 1독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빡독 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이제 저희가 물어보거든요. 얼마나 오늘 책을 읽으셨습니까? 그게 빡독이 온전히 책 읽는 시간이 하루 종일은 아니었고 뭐 강연도 있고 발표도 있고 점심시간도 있고 그래서 온전히 책 읽는 시간은 5시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5시간 여러분 스마트폰을 끄고 그냥 잡담 없이 온전히 책을 읽죠? 정말로 그때 1일 1독 책을 하루에 한 권을 끝장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 굉장히 놀랐어요. 추가적인 질문을 드렸을 때 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책을 한 권 다 읽어봤다. 하루 만에. 놀라운 경험이었다. 일단 근데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루에 한 권 읽을 수 있는 책이 있고요. 아닌 책들도 많아요. 지금 제 옆에는 벤 버냉키 21세기 통화정책이 있는데 이런 책은 여러분 저도 때려 죽여도 하루에 한 권 못 읽습니다. 며칠 걸려요. 그다음에 책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하루에 한 권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퓨처셀프는 그런 책이에요. 외국 리뷰 중에 뭐 있었어요? 저녁에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책 읽기를 끝낼 수가 없어서 다 읽어버렸다. 그런 후기가 꽤 있어요. 이 책은 일단 책 자체가 얇고요. 읽기가 쉽고 내용이 정말로 흡입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책은 1일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인생이 생각보다 이게 누적이 되죠? 바뀌어요. 일단은 자신감을 얻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책을 읽어도 한 번에 싹 다 읽으면은 여러분 그게 있어요. 흡수되는 정도가 다르고요. 그렇게 한 번 싹 다 읽었는데 이 책이 좋아. 그럼 이거는 하루 만에 또 다시 재독은 더 빨리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독 3독을 하죠. 그러면 그 책은 완전히 여러분께 됩니다. 퓨처셀프가 그렇게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왜 1일 1독을 경험을 못 해보냐?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책을 한 권을 하루에 다 읽는다고? 책은 나눠 읽는 거 아니야? 애초에 그게 디폴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못 읽고 그 다음에 뭐예요? 디스트랙션. 너무 산만하죠. 스마트폰 띵동 울리면 그거 보고 또 이렇게 뭐 내가 스마트폰 띵동 안 울렸는데도 또 내가 뭐 이렇게 뭐 페이스북 들어가 보고 유튜브 들어가 보고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고 그러다 보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몰입력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다 해보셔야 돼요. 이게 오늘 이 퓨처셀프 내용이랑 완전히 연관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퓨처셀프는 대국민 필독서입니다. 대국민 필독서. 저는 진짜 이거를 출간 전에 5번 읽었어요. 근데 왜 5번 읽었다? 책 자체가 얇습니다. 굉장히 얇아요. 300쪽이 안 되고 그림이 좀 있어서 실제는 한 270쪽?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독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루에 딱 한 권을 끝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5번이나 읽을 수가 있었죠. 저는 근데 원서를 읽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그 다음에 오디오북을 잘 활용하면 또 생각보다 정보 흡수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오디오북을 또 잘 활용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 외국이 좋은 게 아마존에는 웬만한 책이 다 오디오북으로 있어요. 저는 진짜 그게 저 영어권은 진짜 부러운 거예요. 제가 영어권을 뭐 그렇게 엄청 많은 부분에서 부러워하진 않거든요. 근데 특정 하나 딱 집어서 말하면 오디오북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 뭐 없는 책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그 AI 기술이 발달돼 갖고 오디오북이 되게 활성화가 나름 많이 됐을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오디오북을 잘 활용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오디오북을 여러분 활용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책은 1일 1독을 해보시고 정말로 재독 3독을 해보세요. 정말로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특강을 보시죠. 그럼 진짜 여러분 이건 다 여러분 책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책이에요. 이게 제가 여러분 이제 5강을 찍고 있는데 제가 이제 미리 몇 개 찍어놨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4강을 찍는 시점에 이제 0강, 1강이 올라가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리뷰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역시 예상대로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이 책은 여러분 그냥 넘사벽 책이에요. 이거는 저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니까요. 이 정도 레이팅에 이 정도 평점 있는 책은 없어요. 상위 1% 책이에요. 저만 이걸 좋다고 떠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좋은 책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이게 이제 선택적 주의죠. 무주의 맹시의 반대. 제가 퓨처셀프에 너무 꽂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저희 동네를 걷다가 이렇게 오는데 이게 헬스장 광고더라고요. 퓨처셀프잖아요. 오늘 들어올린 새덩이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 그러니까 내일의 내가 오늘로 오라는 거예요.
퓨처 셀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댓글들이 여러분 좋은 게 너무 많이 달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0강인가 1강인가 달린 댓글인데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제가 그 벤자민 하디 작가님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이 책 쓸 때 36살이었는데 내가 56살이어서 이렇게 돌아왔다고, 내 퓨처 셀프가 현재 나로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책 인트로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책을 시작을 하는 건데,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니까 이제 그 내용에 감동받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은영님께서 아이와 함께 있었는데 엄마가 원래 60살이거든? 근데 시간 여행을 해서 여기 와보니까 네가 9살인 거. 난 이거 읽으니까 또 눈물 날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 이거는요. 엄마 기분이 어떨 것 같아? 하니까 엄청 좋을 것 같아 하네요. 아이도 이해하는 개념이네요. 박사님의 흥분된 마음 10분 이해됩니다. 갑자기 너무 신나고 눈물 나요. 저도 이거 진짜 막 눈물이 나. 저는 이 댓글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순간 터질 수도 있어요. 윤호님이 영상 보는 중간중간에 울컥했습니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반복되는 회사 생활과 육아에 지쳐서 해야 되는 일들을 기계적으로만, 이게 과거에 이제 계속 매몰되는 거거든요. 기계적으로 사는 게. 기계적으로 반복해왔던 게 가족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서 꼭 껴안아줄 거야. 이거 또 눈물 날 것 같아. 이거 조심해서 읽어야 돼. 그다음에 어떤 분이 요게 사이클러맨님? 이건 아이디가 아니에요. 이거는 유튜브 버그여서 이게 아이디 떴다가 이게 유튜브가 인식하는 코드로 떴다가 이러는데, 요즘 회기물 웹툰 웹소설이 유행인데, 웹툰 웹소설에서 회기물이 유행이래요. 그 주인공처럼 회귀했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잘해야겠네요. 상상력이 엄청 풍부하신 분이네요. 이런 분이 이제 퓨처 셀프 만날 확률이 높죠.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요.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 느껴집니다, 저도. 강변 운동장에서 킥보드를 타는 아이를 바라보며 강의를 듣던 중 아이에 대한 부분에서 울컥했습니다. 책을 주문하였고 퓨처 셀프를 만날 생각이 두근거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살 수 있죠. 이게 구글이 이걸 아직도 못 고쳐. 이게 아이디가 아니라 이게 구글이 자기네 시스템 내에서 인식하는 코드인 것 같은데, 이게 아이디가 나왔다가 코드가 나왔다 그러는데 이 자식들 이걸 못 고치네. 답답하네 이거. 아무튼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두근거린다는 거는 뭐예요? 이게 또 이렇게 연결되네. 여러분, 두근거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두근거린다는 거는 미래랑 관련된 얘기예요.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기대가. 뭔가 설레인다는 거는 뭔가 다가올 게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퓨처 셀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이 진짜 얼마나 강력한 책이냐면은, 제가 좀 배경이랑 색감이랑 뭔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 책이 얼마나 강력한 책이냐면은, 제가 제 퓨처 셀프를 떠올리려고 진짜 머리가 빠개지게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어떤 결론이 나왔냐? 내가 이대로 가면은 제가 원래 허리가 일자 허리에다가 이렇게 목도 일자 거북목이어서, 이건 여러분 제가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뭐예요? 저는 근데 또 한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멀리 보면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멀리 봐야 고치는 거지. 그다음에 제가 업무량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긍정적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우리 코치님이랑 노력을 많이 해도 현실적 문제라는 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저를 너무 괴롭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저의 미래에 대해서 막 미친 듯이 막 낙서를 해가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또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봤거든요. 이대로 내가 쭉 가면은 내가 이거 100% 디스크 걸리겠는데?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다 걸리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상을 제가 1000개를 넘게 찍었거든요. 제가 스탠딩 데스크를 처음 샀어요. 이게 의자 높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얼마까지 올린 거더라? 1m 17cm까지 올린 거예요. 책상 높이를요. 여러분, 제가 왜? 퓨처 셀프가 제 삶에 들어온 거예요. 미래에서 온 거예요. 너 디스크 걸렸어.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말해서 바꾼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팟캐스트부터 유튜브 찍는 거를 7년, 8년 보신 분들이, 7년 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진작 스탠딩 데스크를 썼으면 됐을 거잖아요. 그쵸? 안 썼다니까요.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안 썼어요. 안 썼어요. 특히 영상 찍을 때는. 근데 지금 뭐예요? 스탠딩 데스크로 찍어서 뭔가 좀 어색하고 불편한 것도 있는데, 확실히 지금 이때쯤 찍으면 목이 이제 저리기 시작해요. 제가 영상 찍으면서. 제가 그게 아무리 자세를 연구해봐도 뭐에서 눌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예요? 제가 여러분 이 책 읽고 바뀐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극찬 안 할 수가 없는 거, 제가 웬만해서는 많은 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바뀌거든요. 이미 많은 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조차도 구체적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진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 퓨처 셀프가 현재의 나로 어떻게 들어오냐가, 이게 정말로 여러분, 이게 뭐라 그럴까, 인생 진리라 그래야 되나?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는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게 제가 진짜로 제가 여러분 원래 이 퓨처 셀프 특강 찍기 전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우당탕탕 영어 교실을 정말로 열심히 스트레이트로 계속 찍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중단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중단하고까지 이걸 찍는 이유는 정말로 이 퓨처 셀프가 현재로 이거 들어오는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다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책도 여러분들이 정말 빠꼼하게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번 읽어서 밑줄 그어가면서 여러분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 특강도 재밌게 저랑 같이, 이거 특강이 아니라 특수 토론, 특강, 뭐라 그래야 되지? 특별 토론이에요. 특별 토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진짜 날 것으로 뭔가 정말로 정제된 것 없이 정말 독서 모임 하듯이 그냥 형이랑 오빠랑 얘기하듯이, 아는 동생이랑 얘기하듯이, 아들내미랑 얘기하듯이, 조카랑 얘기하듯이, 삼촌이랑 얘기하듯이 그냥 쭉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놓친 게 있었는데, 여러분, 왜 책을 읽어야 되냐?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인생이 바뀌고 싶을 거예요. 인생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안 바뀌면 여러분 인생이 안 바뀌어요. 근데 생각을 가장 쉽게 바꾸는 방법이 여러분 독서예요. 가장 완벽하게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서 거기서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은 인생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인생의 기준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삶이 구체적으로 바뀌는. 왜? 우리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에서 오른쪽이 옳은 거고 왼쪽이 나쁜 거다. 그럼 기준을 세워놓은 다음에 오른쪽 행동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강연 미쳤네.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퓨처 셀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스탠딩 데스크를 산 거예요. 저는 여러분 과거의 나로 돌아가면 정말 해주고 싶은 거 몇 개 없거든요. 몇 개 없어요. 저는 디스크 시술을 2번이나 했어요. 진짜 인터스텔라처럼 돌아가갖고, 영준아 시술하지 마. 운동해야 돼. 일단 며칠 누워있고 운동해야 돼. 너무 억울하죠. 그럼 이게 또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제가 뭘 거기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만 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러분, 시급한 문제와 사소한 목표가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 이거는 누구 책이더라 까먹었는데 사사변면 있죠. 그러니까 안 중요한데 안 급한 문제, 안 중요한데 급한 문제, 중요한데 안 급한 문제, 중요하고 급한 문제. 이건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요걸 할 거냐 항상 따지는 건데, 결국엔 뭐예요? 우리는 항상 안 중요한데 급한 문제를 먼저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악순환을 탈출할 수가 없어요. 퓨처 셀프로 살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데 안 급한 문제를 먼저 해야 여기서 로테이션이 도는 겁니다. 제가 말이 헷갈리니까 차분하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여러분 그게 있어요. 중요하고 급한 문제는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최악인 건 뭐냐면은 안 중요하고 안 급한 문제, 그거에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는 게 제일 나쁜 문제인데, 일반인분들은 어디서 왔다 갔다 하냐? 천천히 들어보세요. 안 급해요. 근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네, 반대가 있겠죠? 안 중요해요. 근데 급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 중요한데 급한 문제를 하면 여기에서 살게 되고요, 여러분. 요 사이클을 살게 되고요. 중요한데 안 급한 문제를 해낼 수가 있으면은 요 사이클에서 살게 돼요. 오늘 이거 책 완전 씹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뭐예요? 독서가 뭐예요? 당장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에 요걸로 밥벌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하나도 안 급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누적이 됐을 때 내 사고가 바뀌고 기준이 바뀌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훨씬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그냥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책 좀 읽어라. 책보다 좋은 선생님은 없다. 책보다 정말로 안티프레질한 건 없거든요.
근데 안 읽죠. 대한민국 여러분 비참한 현실은 뭐예요? 지금 50%는 여러분 요거 얘기하면 딱이겠네요. 여러분이 책을 당장 요걸 제가 빼먹었네요. 책 한 권을 여러분이 딱 하루에 끝장내면 벌어지는 일은 여러분이 우리나라 상위 이게 이 왼쪽 50%가 있고 이건 상위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오른쪽 50%가 있거든요. 일단은 상위 50%가 됩니다. 거기 한 10권 읽죠? 1년에 그래서 1년에 12권 읽죠? 주말에 한 권씩 읽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하루 시간 내 갖고. 그러면 여러분이 독서 관점에서 한 상위 5%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적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독서를 제대로 해서 그걸 씹어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이 바뀌죠. 인생이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시급한 문제와 사소한 목표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으면은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단칼에 끊어내야 돼요. 단칼에. 그래서 그러니까 디톡스 같은 걸 해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디톡스 아니면 관계에 대한 디톡스. 예를 들면은 막 내가 술 마시고 노는 게 너무 좋아. 맞아요.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 퓨처 셀프 여러분이 20년 뒤에서 돌아왔을 때 과연 내가 지금 술 마시고 흥청망청 노는 거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오늘의 쇠질을 선택을 할 거냐. 그건 이제 여러분의 판단 문제예요. 왜냐하면 기준이라는 건 다 다르니까. 옳고 그름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바라는 기준에서 뭐 그냥 친구들이랑 좋은 친구들이랑 뭐 한 달에 한두 번 막 이렇게 만나서 친목을 도모하는 거 괜찮은데 습관적으로 시간을 때우려고 시간을 죽이려고 하는 그럼 친구들 만났을 때 굳이 야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소주 한잔 하자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운동이나 하자. 이건 안 되나요? 전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 같이 책방에 모여갖고 책이나 좀 보다가 커피나 한잔 때리고 책 읽거나 좀 얘기나 하자. 이게 안 될까요? 그런 관계가 10년, 20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제가 빡독을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대교랑 하면서 저희가 운영을 해봐서 알아요. 여기 되게 이거는 제가 한글 번역본에는 밑줄 안 그었는데 여기 뭐 플레이 라이트 뭐라 그러고 해야 돼? 아무튼 윌슨이라는 분이 썼는데 이게 너무 말이 멋있더라고요. You pile up enough tomorrow. 당신이 내일 해야 된다. 그 중요한 문제들 있잖아요. 안 급한데 중요한 문제들을 내일 해야지 이렇게 쌓아 놓으면 어떻게 되냐? You will find you are left with nothing but a lot of empty yesterday. 너가 이렇게 내일을 잔뜩 쌓아 놓으면은 너는 이제 뭘 발견하게 되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yesterday만 잔뜩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런 명언은 진짜 이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명언 쓰시는 분들 보면은요. 그러니까 시급한 문제에만 여러분들이 매달리면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일 해야지. 그럼 시급한 문제만 해결하고 보니까 내 인생에 남은 게 없네. 계속 끌려간 거예요. 내가 뛰어간 게 아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굉장히 좋은 비유가 나와요. 이건 스티븐 코비가 했다는 말. 스티븐 코비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문제와 시급한 문제를 이게 양동이에 비유했는데 여러분 시급한 문제를 작은 돌멩이라고 하고요. 중요한 문제를 큰 돌멩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양동이가 있어요. 양동이. 그럼 여러분이 시급한 문제만 먼저 해요. 안 중요한 문제. 시급한 것만 이렇게 채우면은 이렇게 먼저 채우죠. 그럼 나중에 여기다가 큰 돌을 채우면 큰 돌을 결국 다 못 채워요. 중요한 문제는 결국 여러분 인생에 못 들어와요. 이거 비유도 이 사람 천재인데? 그래서 그거예요. 근데 만약에 큰 돌을 먼저 넣어요. 중요한 문제를 먼저 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를 해서 이렇게 큰 돌을 다 채웠어. 그 다음에 이제 시급한 문제를 하면 어디에 이렇게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틈에. 그러면 다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중요한 문제를 먼저 해야 된다. 이 비유는 진짜 천만불짜리 비유예요. 근데 우린 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큰 돌멩이가 뭐예요? 인간관계, 계획, 배움, 건강. 근데 우리는 가족과의 인간관계 같은 거는 다 하고 뭐 아무튼 뭐 스마트폰 보고 놀고 시간 죽이는 거. 근데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사실 우리가 그 4사분면으로 봤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뭐 요걸로 따지는데 제일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 여러분 4사분면에서 안 중요하고 안 급한 거를 하는데 시간을 거의 다 쓴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고 여러분 유튜브 막 그냥 계속 보는 게 뭐 급한 문제인가요? 저는 몇 번 말하죠. 저희는 뭐 구독도 필요 없고 여러분 알람은 하지도 마세요.
그냥 운동하실 때, 산책하실 때, 설거지하실 때 그때 보시면 돼요. 출퇴근하실 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막 그래요. 그럼 당장 이 체인지 그라운드 구독부터 옛날 사람들이 그랬어요. 체인지 그라운드 구독부터 취소해야겠네요. 신박사 TV 구독부터 취소해야겠네요. 뼈아대 구독부터 취소해야겠네요. 막 비아냥 걸. 저는 그럼 취소하라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 유튜브가 도움이 안 되는데 왜 구독을 해요? 취소해야지. 우리는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지. 여러분들이 이걸 본다고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이 안 잘 되면은요. 여러분 유튜브 수익으로는 우리 직원 인건비에 얼마야? 10분의 1이나 해결할 수 있을까요? 20분의 1이나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냉정하게 저희가 돈 버는 입장으로 해볼까요? 여러분이 잘 돼서 좋은 책 읽으려는 의지가 있으셔야 되고 생산성 툴을 떠야 되고 내가 영어 공부 각 잡고 해야겠다 이렇게 가야 실제로 저희한테 나중에 결국에는 회사 진짜 비즈니스 관점, 돈 버는 관점에서도 도움이 돼요. 그냥 허송세월 유튜브만 보는 건 실제로 저희가 진짜 먹고 사는 점에서도 저희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구독은 그냥 선택적, 알람은 절대 금지. 저는 옛날에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었어요. 이게 진짜 잘 만든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럼 결국 근데 왜 이 큰 덩어리를 우리가 중요한데 이걸 먼저 채워야 되는데 왜 이거를 먼저 못하냐? 그거는 뭐냐면은 그게 퓨처 셀프거든요. 큰 덩어리는 퓨처 셀프거든요. 이게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안 명료하냐? 여기 되게 재밌는 내용이 나는데 그랜드 카돈이라고 이 사람 부자죠. 그래서 동기부여도 잘하고 우리나라 번역된 유튜브도 많아요. 이 사람 되게 이거는 고 작가님이랑 저랑 자주 했던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나의 최대 실수는 사적인 면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목표를 크게 세우지 못한 점이다. 평범한 결혼 생활이든 행복한 결혼 생활이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똑같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간다. 이건 완전 비밀인데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마찬가지로 1만 달러를 벌어도 1000만 달러를 벌든 돈을 빌려면 똑같은 양과 에너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는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1만 달러 버는 분들은 예를 들어 100억 버는 분들한테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들은 뭔가 특별할 거다. 특별한 게 있죠. 근데 생각보다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노력은 1만 달러 버는 분이랑 다르지가 않을 거예요. 심지어 더 적게 쓸 수도 있어요. 더 적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력하는 사람이고 결정적으로 사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결국 여기도 1000배의 스케일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단 목표를 높게 잡는 건 좋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 가려면은 프랙탈이라는 게 완성이 돼야 돼요. 프랙탈이 뭐예요? 똑같은 패턴이 계속 크기가 커져도 또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크기가 커져도 스케일업이 돼도 계속 똑같은 패턴 눈꽃송이처럼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럼 인생에서 여러분 프랙탈이 완성되려면은요. 여기 결혼 생활이랑 돈 버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제가 이 책을 넘사벽 수준으로 올리는 건데 인생에서 요 과정이 되려면 여러분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있어야 돼요. 결혼 생활이 여러분 행복하려면은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아내가 리더가 돼서 남편이 따라가야 되고 육아 같은 게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아내가 혼자 하는 게 왜냐면은 그게 있어요. 만약에 외벌이 가정이고 남편분만 돈을 번다. 그럼 당연히 아내분이 육아를 훨씬 많이 해야겠죠. 거기에 대해서 육아를 똑같이 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는 특히 어릴 때 무조건 엄마한테 애착이 많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똑같이 직장을 다녀도 엄마가 가정일이랑 육아를 훨씬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엄마가 리더가 돼서 아빠한테 그러니까 진짜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여보, 남편 이거 해줘. 이거는 같이 해야 돼. 그럼 남편은 뭘 해야 돼요? 팔로우십을 가야 돼요. 근데 남편이 뭔가 잘하는 게 있어. 재무적이나 경제적이나. 그럼 아내분은 팔로우십을 갖고 남편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여러분 최악이라니까. 대한민국이 여러분 출산율 낮은 거의 핵심 뿌리는 저는 리더십이라고 봐요. 리더십은 주도성이거든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주도성이 없어요.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조별과제 잔혹사는 계속 패러디돼서 나오거든요. 아무도 리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리더가 돼도 그걸 따르지가 않으니까 누가 리더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왜 외국이 여러분 명문 대학들이 입학을 할 때 체스 클럽 회장이었습니다. 미식축구팀 회장이었습니다. 왜 그걸 점수를 주냐?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어야 여러분이 프랙탈을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건 뒤에서 조금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 작가님이랑 저랑 맨날 무슨 얘기했냐면은 야,
무한도전 찍는 게 뭐가 어렵냐? 근데 어려운 게 있겠죠. 장기 프로. 근데 여러분 생활도 어려워요. 그냥 그 사람들만 무한도전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도 어려워요, 솔직히.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거 유튜브로 찍은 다음에 거기 슬픈 음악 깔죠? 그럼 겁나 힘들어 보여요. 그게 편집의 힘이에요. 근데 진짜 무한도전 힘든 건 뭐예요? 그 위치까지 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죠, 목표죠.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 높은 목표를 세울 줄 몰라요. 그 다음에 이왕 목표를 높게 잡겠다면 스케일업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10배가 시작이죠. 10배. 1.5배, 2배가 아니라 10배를 목표로 세워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돈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어요. 건강, 행복 이런 것도 다 여러분이 내가 따져봤을 때 나는 10배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말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게 진정한 궁극적 행복이라는 게 정량적으로 10배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따져볼 수가 있는 책이 바로 여러분 퓨처 셀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또 어마어마한 걸 적어놨는데 여기 이제 그러니까 여기 무주의 맹시를 선택적 주의로 바꿔라. 우리 이거 얘기했었죠 이전 강연에서. 그렇죠? 무주의 맹시는 뭐예요? 여러분한테 저기 농구공 몇 번 패스했는지 세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고릴라가 지나가는 걸 실제로 사람들이 몰라요. 실제로 그게 무주의 맹시입니다. 근데 뭐예요? 내가 목표가 확고해지면은 선택적 주의로 바뀌기 때문에 내가 무주의 맹시의 반대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인데 뭐를 기술하냐예요. 그러니까 무주의 맹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선택적 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딴 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내 목표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주의 맹시를 선택적 주의로 바꾸라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 설정하라. 그러면서 그러면 어디서나 그것을 볼 것이다. 잘 보이는 곳에 있지만 당신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는 뚜렷하게 보이게 되고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제가 오늘도 고 작가님이랑 2억 아낄 수 있는 아이템을 회사에서 아낄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았거든요.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성공하면 저희가 매년 2억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선택적 주의로 인공지능을 쓰는 건데 선택적 주의로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예요? 목표를 무모할 정도로 높게 설정하라.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즉시 보일 것이다. 댄 설리번은 우리의 눈과 귀는 우리의 뇌가 찾고 있는 것만 보고 듣는다고 말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은 목표를 작게 설정하는 것이다. 당신의 목표를 10배 아니 100배 크게 더 세워라.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그 수준에 맞는 원칙과 법칙의 전략을 찾게 된다. 우리가 이 챕터의 제목이 뭐였어요? 사소한 문제, 시급한 문제가 자꾸 당신의 발목을 잡아요. 왜 그래요? 그것만 눈에 보이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퓨처 셀프, 더 여러분의 목표가 명료하고 확고해야 돼요. 명료하고 확고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10배, 100배 크게 생각해야 된다는. 근데 거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문제가 있어요. 찾게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 일단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여러분 게이트키퍼가 없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마케팅을 직접 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개인 레벨에서 요거부터 시작했네요. 로컬에서 여러분이 진짜 부지런하게 사시죠? 그러니까 로컬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퍼질 수 있는 범위가 제약이 있어요. 로컬로. 그래도 여러분이 10억까지 벌 수 있는 세상입니다. 효율만 추구하면은.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네트워크로 확장이 된다. 그게 여러분이 마케팅을 하고 로컬 비즈니스가 아니라 여러분이 뭐 개인 사업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법인까지는 아니고 개인 사업자여 갖고 막 4-5명, 4명까지 고용하신 상태고 여러분이 근데 그래서 인터넷로 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진짜 이건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그래도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100억을 벌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로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100억까지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100배, 10배 세우려면 그러면은 여러분 개인 사업자로 1000억 벌 수 있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이제 여기서부터는 회사가 돼야 돼요. 회사. 여기서는 팀워크가 없으면은 시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할 때 리더십, 팔로우십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일업을 가려면은요, 여러분 그 10배, 100배, 1000배 징검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가장 강력한 징검다리가 여러분 리더십과 팔로우십이에요. 팔로우십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때로는 직원들을 믿고 직원들한테 팔로우십을 보여줘야 돼요. 직원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직원들한테 권한을 주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권한을 주는 게 뭐예요? 주도성을 주는 거예요. 주도성이 뭐예요? 퓨처 셀프예요. 좋죠? 이거 이 책 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책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하면서도 막 신이 나요. 지금 막 서서 찍고 있거든요. 막 혼자 강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앉혀놓고 강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1조 단위로 가려면 뭐 해야 돼요? 이제 글로벌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기술 장벽이 뭐 높거나 해자가 있거나 아무튼 뭐 이게 어떤 간에 장벽이 있어야 돼요. 장벽. 1,000억까지는 장벽 없어도 할 수 있거든요. 1,000억까지는 장벽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올해 상상 스퀘어가 매출 100억 한다니까요. 저는 1,000억까지 고작가님이랑 계획이 완벽하게 있어요. 1,000억까지 저희가 어떻게 하면 1,000억을 벌 수 있는지 계획이 완벽하게 있는데 1조는 없다니까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하고 그래 100배 세워야지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스케일 10배는 좋아요. 예를 들어 그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메타인지거든요. 여러분이 소득이 예를 들어 지금 100만 원이에요. 연간 소득이. 사실상 소득이 없어요. 무일푼이에요. 그러면은 1,000배 안 세워볼 이유가 없죠. 이런 분들은 1,000배도 세우셔도 돼요. 10억 버는 것까지. 아싸리 그냥 다른 사고방식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보다 돈 잘 벌어요. 지금 내가 1억 벌어요. 근데 여기서 1,000배 세워요. 1,000억 벌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있네요. 진짜 1,000억을 내가 벌겠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직장인이어서 1억 벌고 있는데 1,000억을 벌겠다고 하면은 이게 좀 좋은 말이긴 해요. 그러면은 우리의 눈과 귀는 내가 찾고 있는 것만 보고 있는데 일단 회사를 그만둬야겠죠? 근데 이게 현실적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10배를 버는 거. 내가 1억을 벌고 있어요. 그럼 회사 안에서도 이건 가능한데 일단 임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법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내가 100배를 번다? 그럼 뭐 사장까지 올라가야겠죠. 임원 갖고는 택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제 100배 번다면 이제 뭐 사업으로 가야겠죠. 사업으로 가야겠죠. 여러분이 월 1,000만 원 벌고 있으면 100배도 해 보실 만 하시죠. 100배도 해 보실 만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게 진짜 여기다 다 필게 놓기를 잘했어요. 뭐가 있냐면은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양말 공장 사장님이에요. 양말 공장 사장님이요. 이거 읽고 막 마음이 꽂혔어. 나도 그럼 1조 버는 사람이 돼야지. 그럼 시장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뭐 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숫자는 가짜 숫자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시장이 1,000억짜리 시장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100배 목표를 잡았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퓨처 셀프는 좀 무적이긴 해요. 근데 퓨처 셀프가 옳다. 그러면 여러분이 양말 공장 사장님인데 시장이 1,000억인데 1조를 목표를 세웠다. 그럼 다른 공장을 따르게 가거나 아니면 지금에 갖고 있는 양말이 다른 가치를 더해야겠죠. 뭐 패션을 더한다거나 아니면 뭐 기능을 더한다거나 이 양말 신으면 혈액순환이 된다거나 뭘 더해야겠죠. 아니면 거기 스마트 뭐 웨어러블이 돼갖고 여러분 뭐 이렇게 측정한다거나 아니면 무좀을 없애준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목표를 100배, 1,000배 잡으면은 아예 다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양말 공장을 어떻게 더 잘할까가 아니라 혁신적인 양말 공장이 아니면 100배, 1,000배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 연결되는 거예요. 독서 안 하면은 100배, 1,000배 세고 못 해요. 상상력이 부족한 거는 여러분 뭐냐면요. 상상력이라는 건 조합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뇌도 여러분이 뭘 많이 때려 박죠? 그러면 막 잘 때 해마에서 뭐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장기 기억으로 합쳐지면서 막 꿈도 꾸고 막 이렇게 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머리에 때려 박은 게 없는데 거기에서 상상력을 꿈꾼다? 택도 없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요. 그건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랑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 고 작가님이 여러분 이 강연을 보면서 약간 미친 것 같다고도 무슨 저보고 오타니라 그래요. 오타니. 요즘에 오타니가 진짜 그러니까 근대 현대사 운동선수 중에 진짜 역사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 영준이도 진짜 어떻게 그 레벨까지 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칭찬이죠. 진짜 칭찬이죠 저한테. 메시만 해줘도 좋을 텐데 전 진짜 오타니가 제일 대단한 것 같거든요. 투타를 다 잘하니까. 아무튼 정말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시장의 컨텍스트, 맥락을 파악하는데 책으로 할 수 있죠. 유튜브로 할 수 있죠. 이런 걸로 시장을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이걸 다 돈에만 국한시킬 필요가 없어요. 사랑, 가족관계. 우리 가족관계를 10배 행복하게 하겠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걸 고민해. 10배 행복하다는 건 뭘까? 그런 걸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배 일단은 100배 목표를 세워볼 줄도 알아야 되고 근데 세울 때 맥락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세워보면은 완전히 다른 사고를 하게 된다. 이제 그런 걸 좀 아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건 제가 원세만 밑줄 그었는데 여기는 안 그었잖아요. 이거예요. 요거를 읽어드릴게요.
광고계의 전설 폴 아덴이 있었대요. 당신의 능력 이상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진짜 좋은 말인데 여기 되게 구체적이에요. 자신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는 철저하게 무시하래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회사에 근무하는 게 자기의 능력 밖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내가 우리 회사 다 임원 못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 우리 신박사TV 구독자분들 만나거나 워로더데이 이런 거 만나면은 이게 직장인분들한테 임원 되세요. 제가 임원 되겠다고 정말로 진짜 거의 가스라이팅 수준으로 해갖고 정말로 최면 걸린 분들 많고 그 최면에서 현실로 넘어가는 분들도 많아요. 안 된다고 생각. 저는 일단 삼성 들어가면서 무조건 일단 부사장까지는 해야지 그 생각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회사에 근무하는 게 자기네 능력 밖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회사를 목표로 삼아라. 요거는 조금 다른 맥락이거든요. 제가 좀 약간 힘들어서 잘못 봤네요. 근데 임원 되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좋은 회사에 나 취직하고 싶은데 그러면 근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일단은 현실적인 얘기 해볼게요. 그렇게 목표를 가졌는데 안 됐어. 근데 거기까지 가려고 노력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럼 능력이 없을까요? 그러면 거기에 경험의 누적이 뭐예요? 여러분 경험의 누적이 성공이에요. 성공으로 가장 빨리 올라가는 사다리는 뭐냐면 경험의 누적이에요. 왜냐면 여기 들어가려면 얼마나 비똥싸게 일해야겠어요. 그렇죠? 공부하고. 그다음에 타임지 표지에 실리는 게 상상할 수 없는 목표라면 그것을 목표로 잡아라. 좋은 말이죠. 그리고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라. 불가능은 없다. 너무 좋은 여러분 이 책 너무 좋아갖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 책은 제가 지난번에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세 이런 것도 저는 의견이 이 책이랑 완벽하게 똑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아마 다음 시간인가 다다음 시간인가는 제가 이 책에서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예시입니다. 그런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는 비판적으로 읽으실 줄 알으셔야 돼요. 왜냐면 뭐 벤자민 하디 박사도 사람이기라 더 공부하고 있길래 더 이제 훌륭해지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진짜 특강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뭐라고 그랬지 아까 우리가 특독 특별한 독서 모임이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랑 저는 이렇게 야무지게 읽으면서 이제 댓글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제 지인들한테 받은 메시지도 있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 책은 미쳤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얼마나 뽑아먹냐 받아들이냐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책 1일 1독 해보세요. 아셨죠? 이 책 꼭 1일 1독 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서점 가서 안 사셔도 되잖아요. 저희 회사 책인데 제가 뭐랬어요? 여러분이 안 사면 큰일 날 줄 알아 이랬어요? 아니 안 사셔도 돼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잘 되고 리더십이 저희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버냐? 여러분이 점점 내가 더 리더십이 강해지고 내가 뭐라 그럴까? 더 체계가 완성이 되고 내가 프랙탈 완성되고 싶어. 그럼 저희는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와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결국에는 정상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책 만약에 돈이 없으신 분들은 서점에서 읽으셔도 좋아요. 아셨죠? 진짜 밑줄 빡빡 그러니까 서점에서 읽는 분들 밑줄 그는 거는 혼납니다. 그 대신 밑줄 안 대고 이렇게 뭐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가시면서 읽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진짜 빡빡 밑줄 쳐가면서 정말 여러분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메모도 많이 하시면서 그다음에 뭐 서평도 꼭 적어보세요. 서평 꼭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챕터별로도 적어보고 완독한 것도 적어보고 재독한 것도 적어보고 완전히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아셨죠? 와 오늘 처음으로 처음으로 서서 찍었는데 그러니까 그 디스크는 없어요. 아우 개운해요. 대신 허리는 좀 아프네요. 서서 얘기하니까.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탠딩 데스크를 만들어서 이게 다 퓨처 셀프 덕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